아마 코난을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연재되고 있는 명탐정 코난에서는 검은 조직의 보스로 보이는 인물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보스다 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언급이 된 건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나와서 오늘은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보스일 것 같다 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스 후보군으로 나온 사람은 총 3명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노인, 코난이 키드를 퇴치했다 라는 기사가 나온 사진을 부수며 등장했던 노인, 그리고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기까지 이렇게 3명이 보스의 후보군으로 등장했었죠. 검은 조직의 보스인 카라스마는 50년 전에 99세의 나이였으니 만약 코난에서 등장한다면 당연히 노인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산소호흡기의 노인과 지팡이의 노인이 등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에 카라스마가 있거나 다음에 등장할 노인이 카라스마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유모차에 탄 아이가 세 번째 카라스마 후보로 떠올랐고, 심지어 이 아기가 카라스마다 라는 것이 확실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이 아기가 카라스마로 의심되는지 추측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아기가 카라스마의 후보군으로 떠오른 건 아즈사와 코난이 납치를 당했던 에피소드부터였습니다. 이 아기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가 이 유모차를 밀어주고 있었죠. 이 할머니와 아이는 아즈사와 코난이 납치당하던 순간을 목격한 목격자로, 세러 아무로가 납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참고인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마 코난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저 지나갈 목격자나 엑스트라 정도라면 얼굴을 좀 흔하게 생기게 그린다거나 딱 목격 증언만 하고 다시는 등장 안 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와 유모차 이야기는 전혀 대충 그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의미심장하게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쇼 작가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아예 까맣게 칠하고 얼굴을 그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아기의 얼굴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고 까맣게 칠해놨었습니다. 덕분에 그닥 추리력이 좋지 않은 저 같은 독자들도 얘는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아기와 유모차를 미는 할머니가 검은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아이가 보스인 것 같은 첫 번째 이유로는 우선 지금까지 검은 조직 후보군이 나왔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은 조직원들 중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후보군 3명이 나온 뒤 큼지막한 에피소드에서 그 정체가 밝혀졌던 조직원들은 베르무트, 버본, 럼까지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매우 초반에 나온 베르무트를 제외하고 비교적 최근에 정체가 밝혀졌던 버본과 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버본의 후보로는 스바루, 세라, 아모로토오루 이렇게 3명이 나왔고 결국 아모로토오루가 버본인 걸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중에서 제일 나중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아모로토오루였었죠. 그 다음 럼의 후보군으로는 쿠로다 관리관, 와카사루미, 와키타 카네노리까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중에서 럼이었던 것은 제일 나중에 등장했던 와키타 카네노리였었죠.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검은 조직 후보군으로 3명이 등장했다고 쳤을 때 마지막에 등장한 후보가 검은 조직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라스마의 후보군으로 등장했던 3명 중에서 가장 나중에 등장한 아기가 카라스마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베르무트 때는 가장 먼저 등장했던 아라이데 선생이 베르무트였고, 이런 단순한 패턴 같은 건 고쇼 선생님 마음대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닥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의 경향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언급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가 카라스마일 것 같은 두 번째 이유는 이 아이가 등장했던 에피소드에서 나온 대사 때문입니다. 어야마 고쇼 작가님은 지금까지 검은 조직 후보군이 등장했던 에피소드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살짝 암시해주는 단서들을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알려줘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자면 스바루가 등장했던 에피소드에서 어떤 아이가 스바루를 빨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빨간 사람은 일본어로 하자면 아카이 히토, 즉 스바루가 아카이 슈이치라는 복선을 깔아뒀었죠. 그리고 아모로토오루가 등장했던 에피소드에선 어떤 손님이 아모로토오루에게 버본을 계속 주문하는 걸로 아모로토오루가 버본이란 걸 암시해줬었습니다. 그 다음 와키타 카네노리가 나왔던 에피소드에선 용의자 중 한 사람이 오늘 가면야이바에서 보스의 오른팔이 나오는 중요한 에피소드라 꼭 보러 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와키타 카네노리가 카라스마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2인자인 럼이었었죠. 이렇듯 고쇼 작가님은 알게 모르게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한 떡밥을 조금씩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나온 에피소드를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이 인물에 대한 정체를 살짝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산소호흡기의 남자는 솔직히 확실하진 않지만 메리세라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새 모양의 지팡이를 하고 있는 노인은 아무로토오로와 따로 전화를 하고 키드를 잡은 코난을 보며 분노하고 있는 걸로 보아 공항과 관련이 있으며 키드를 질투하는 스즈키 지로키치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 대한 건 거의 추측할 만한 대사도 없고 상황도 거의 없긴 하지만 이야기가 나왔던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카페 포아로의 임시 마스터가 포아로에 찾아와서는 아즈사가 가게 점원이랑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어떤 남자인지 보러 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 마스터라는 인간에 대해서 아즈사가 마스터가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의 임시 마스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직후 유모차에 얼굴이 검은 아기와 그 유모차를 끄는 할머니가 나온 장면이 나오는데, 이 흐름을 보고 나니까 저는 뭔가 묘하게 이 대사가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검은 조직의 상황을 봤을 때 마스터, 즉 보스가 뭔가의 문제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됐고 현재 임시로 럼이 조직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른 인물의 대사로 표현한 거라고도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 추측은 나중에 이야기가 검은 조직 보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좋은 추리였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추리지만, 아기가 보스가 아니게 되면 말 그대로 어거지로 끼워 맞춘 논리가 되긴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보스인 것 같은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코난의 예전 에피소드로 시간을 되돌려봐야 합니다. 옛날의 코난 에피소드 중 남겨진 소리 없는 증언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이타쿠라 스구루라는 프로그래머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래머는 이 에피소드에서 피해자로 등장해버려서 현재에는 죽은 인물이긴 하지만 30년간 연재된 코난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은 검은 조직과 직접 접촉을 하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줬거든요. 이 인물은 꽤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였고 검은 조직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타쿠라 스구루에게 접근을 했고 이타쿠라 스구루에게 접근을 했던 인물이 과거에 사고로 죽었던 조직원인 데킬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타쿠라 스구루는 눈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데킬라의 제안을 거부했고 데킬라는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타쿠라 스구루는 그 이후 누군가 자신의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타쿠라는 침입한 인간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방범 카메라도 설치해봤지만 수수께끼 인물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타쿠라는 이 수수께끼 인물이 저번에 찾아왔던 검은 옷의 사내와 관련이 있는 인간이다 라고 확신했고 이대로라면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집에 침입하는 인간에게 당신의 제안을 승낙하겠다 라는 쪽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쪽지를 남겨두자 며칠 뒤 오케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사무실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타쿠라는 그 쪽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고 여왕같이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여자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여자는 전에 이타쿠라가 개발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1년 안에 완성시키면 거에게 사드리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타쿠라는 이 고압적인 말투에 열받아서 무슨 속셈이냐고 물었고 여자는 우린 신이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자 하니까 라는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은 이후로 이타쿠라는 조직을 도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아까의 이야기랑 연관이 없다고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에피소드에서 이때 이타쿠라가 통화했던 여왕같이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여자가 베르무트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때 이타쿠라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베르무트의 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자 베르무트가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 라는 말이 이타쿠라의 일기에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코난의 연재본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 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종합해본다면 이타쿠라가 베르무트와 통화를 하다가 들었던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베르무트가 이타쿠라와 전화를 했을 당시 아기가 근처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연재본에서 베르무트에게 아기가 있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떡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아기라는 것은 최근에 보스 후보로 나왔던 유모차에 탄 얼굴이 밝혀지지 않은 아기일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모차와 함께 등장했던 할머니는 베르무트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또한 이 할머니가 나왔던 에피소드에서 할머니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며 재채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베르무트라고 가정한다면 베르무트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타쿠라 통화했을 당시 들렸던 소리는 절대 고양이 소리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이 유모차에 탄 얼굴이 밝혀지지 않은 아기가 검은 조직 보스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솔직히 이렇게 여러 근거들을 대가면서 검은 조직의 보스가 누구일지 추측해보긴 했지만 고쇼 작가님은 반전 주는 걸 좋아하셔서 의외로 아기가 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은 리얼 뇌피셜의 헛소리만 짓거린 영상이 되겠지만 제가 막 헛소리하는 영상 한두 번 만든 것도 아니니까 언젠간 이 영상이 헛소리인 걸로 밝혀진다면 그냥 애처로운 눈빛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걸 들었을 때 이 아기가 보스일 거란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개바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태클 걸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